제10 역사활동 1. 김알지의 경주 진출. 알지의 시림 출현. 가락국의 북구주 진출은 조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승이련은 가락국기에서 천지가 개벽한 후 이 땅에 나라가 없고 임금과 신하의 이름도 없었다 하고, 일본 서기의 편자는 천손이 강림한 해를 신때라 했다. 그러나 때는 후한 광무제의 연대이다. 후한 광무제의 연대에는 고구려가 후한을 공격하여 오늘의 산서성 지방에까지 쳐들어가 광무제로부터 많은 배상금을 받고 철군하였던 것이다. 가락국의 개창자인 김수로와 동시의 인물인 김왕망이 후한의 광무제와 대결할 때에도 100만의 대군으로서 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 있다. 천손 김선이 일본 북구주에 쳐들어간 그 무렵 가락국은 또한 경주 지방에 쳐들어가 시림소동을 일으켰다. 이 시림소동은 분명히 침입자에 관한 역사 사실을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신화적인 베일을 덮어 씌워놓은 것인데, 시림소동에 관한 내용을 먼저 김부식의 삼국사로부터 들어보기로 한다. 탈해 이사금 9년 3월 왕이 이날 밤 금성 서쪽 시림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호공이 가보니 금으로 만든 작은 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그 밑에서 흰 닭이 우는 것이다. 궤짝 안에 자그마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얼굴과 자태가 매우 훌륭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좌우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 어찌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 아니냐 하고 거두어 길렀다. 장성하니 총명하고 슬기로운 계략이 많은지라 이름을 알지라 하였다. 또한 그가 금괴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 시림을 고쳐 계림이라 하고 계림을 국호로 하였다. 김알지의 출자. 다음 시림소동에 더 한층 짙은 베일을 덮어 씌워 후세의 사람들을 의혹하게 만든 자는 이련의 삼국유사 김알지 기인데, 여기에 그것을 소개한다. 영평 3년 AD 60년 8월 4일 호공이 밤길을 걸어 월성서리를 가다가 크게 밝은 빛이 시림 중에서 광채를 발휘함을 보았다. 즉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구름 가운데 황금의 궤가 있어 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그 구리에서는 황금의 빛이 발사하고 또한 그 나무 밑에서는 흰 닭이 울고 있었다. 호공이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시림에 행차하여 궤를 열어보았다. 대머리 사내아이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혁것의 옛 이야기와 같았다. 그러므로 그 말에 따라 이름을 알지라 하다. 알지는 방언으로 어린 아해라는 말이다. 왕이 좋은 날을 택하여 태자로 삼았다. 그러나 파사에게 양보하고 즉위하지 아니하였다. 금괴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로 하였다. 알지가 열한을 낳고 한이 아도를 낳고 도가 수류를 낳고 유는 욱부를 낳고 부가 구도를 낳고 도가 미추를 낳았다. 그리하여 미추가 왕위에 올랐다. 신라 김씨는 알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록은 김수로의 족당인 김알지가 경주 지방에 진출하여 일시 왕권을 장악했다가 파사 이사금에게 제거당한 역사 사실을 장식적으로 은폐해 놓은 것이다. 첫째, 이 기록은 금괴와 김씨와를 결부시켜 놓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은 역사적인 의의와 혈연적인 인연이 잠옷 깊은 것이다. 금을 하늘이라고 숭배하는 자는 소호 금천씨이며 소호 금천씨의 나라는 본시 요동반도의 자리에 있었다. 상세는 부록 제1 소호 금천씨의 유래 참조. 둘째, 삼국유사 김알지전은 시림에서 흰닭이 울다 했는데
소호시는 상백족이요. 소호시의 상징은 봉이다. 봉은 닭으로 통한다. 신라왕관과 가야왕관이 다 같이 조우를 표징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소호금천시의 후예이기 때문이요. 오늘도 우리 국가의식의 상서스러운 좌석에 봉의 도 등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에서이다. 셋째, 알지가 밤중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야습 또는 불의의 습격으로 풀이된다. 넷째, 왕이 알지를 안고 궁궐로 들어가니 새와 짐승이 춤을 추면서 따라가다 했는데 이것은 시림까지 영격하였던 탈해왕이 알지에게 패하여 궁궐로 달아나며 기말지군이 추적하는 모습을 형용한 것으로 본다. 다섯째, 좋은 날을 택하여 입태자하다 했는데 이것은 기말지가 신라 왕좌를 차지했다는 말인 것 같다. 여섯째, 시림에서 닭이 울었으므로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고치다 했는데 이것은 신라왕이 된 기말지가 비로소 신라의 국호를 계림으로 계칭했다는 것이다. 일곱째, 입태자한 알지가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파사 이사금에게 양보하다 했는데 이것은 일단 즉위하였던 기말지가 파사왕에게 밀리어 퇴위한 것을 장식해 놓은 것으로 본다. 여덟째, 기말지가 김수로의 후예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결정적으로 잘 말해주는 것은 다음 여러 기록들이다. 2. 일본 북구주에 진출한 천손 김선. 김수로의 가락국은 건국 직후부터 신라와 싸워 복속국으로 만들었으며 국력이 왕성한 가락국은 바다를 건너 일본 북구주에 진출했다. 일본 서기는 그들이 말하는 천손이 굳이 김해로부터 하늘나라의 배를 타고 축자국에 하강했다 했고 일본국의 저명한 학자 강상파부 씨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손이 구지에서 하강했다고 정성을 다하여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김해김씨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한다. 거등왕 김효년 199년에 왕자 선이 진세의 쇠척함을 보고 신녀와 함께 구름을 타고 떠나가다. 왕이 서울 강상에 있는 바위섬에 올라 선을 부르다. 왕자 선은 거등왕의 아들이요 가락국조 김수로의 손자다. 거등왕이 왕도의 강상에 있는 초선대에 올라 선을 부른 것은 멀리 일본으로 떠나는 아들을 보내는 애련한 심정에서이다. 거등왕자 선이 일본 북구주로 건너가게 된 것은 가락국조 김수로가 장병을 보내어 단연간의 정보활동으로서 개척한 신부의 지혜, 그 통치자로서 거등왕자 선을 보냈음에이다. 가락국의 기록과 일본 서기 천손 하가 임조화를 대조해보면 양측의 인물 비정은 다음과 같다. 가락국기상의 인물 김수로, 일본 서기상의 인물 고황 산령, 가락국기상의 인물 거등왕, 일본 서기상의 인물 속일 천인수위, 가락국기상의 인물 왕자 김선, 일본 서기상의 인물 황손 천진 언원 화경 경저, 가락국기상의 인물 김선이 동반한 신녀, 일본 서기상의 인물 고번 천천희. 이 일가는 근친혼으로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 고황산령의 아들 천인수위, 딸 고번 천천희의 아들 천진 언원 화경 경저. 중국의 문헌 통고라는 책자는 신라 왕실의 근친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는 것이다. 신라는 형과 아우의 딸, 고모, 이모, 사촌 누이를 모두 맞아들여 처로 삼는다. 3. 천손이 북구주에 하강하는 상황. 일본 서기 신대 하천손 하강임조. 황손이 안화하게 나아가는 상황은 먼저 귀지의 서울을 떠나
다음 하늘나라의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북구주 축자국의 어느 해안지대에 상륙했다. 그것을 평정하여 다스리니 여기가 곧 고갱적인 한국과 같은 곳이다. 다시 돈구를 떠나 나라를 구하여 행려에 올랐음에 오전, 장옥, 협의, 구분 언덕에 당도하였다. 그 지방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사승, 국승, 장협이라 하였다. 황손이 물어 가로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 장협이 답해 가로되 이곳에 어찌 나라가 있으리요 원컨대 임으로 행하옵소서 하였다. 드디어 황손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김해지방에서 건너간 수로왕의 손자 김선은 이와 같이 하여 북구주에 정착, 고대 한국인들의 일본 열도 내의 정착과 그 정복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이어 신라의 신무왕이 건너가는 등 고대 일본을 한국사의 연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본 서기의 편자는 김해의 구지봉을 환일이라고 했다. 구지는 귀지라는 말이요. 루를 강의자전은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이 소위 근심 없는 무한자 나무를 백제 사가 안 말려는 귀지라 했다. AD 720년. 그런데 그로부터 555년이 지난 후에 고려승 1년은 그 구지를 구지라 했다. AD 1275년. 고대 일본의 천손이 한반도 김해에서 북구주 축자천 유역에 하강한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18세기의 일본 국수주의 학자 본거 선장은 그 소위 천손이 천상에서 지상에 오르내리는 다리를 타고 내려왔다는 등 횡설수설을 하였다. 4. 강상파 부시의 천손이 김해로부터 북구주에 하강하는 상황의 해설. 천신의 하강은 추른 지방이 먼저이고 축자 지방이 뒤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남양에서 왔다는 점이 주의를 끈다. 천신의 고장인 고천원이 한반도 남부지방인데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말하는 수로의 강림과 일본의 건국에 관한 신화의 내용이 똑같이 부합된다. 희전 진호 박사와 삼품 창영씨 등은 일찍부터 이 점에 유의하였고 또한 그들은 수로의 출현과 일본의 천신의 하강이 가진 바 다음 3대 일치점을 들었다. 1. 일본의 천신과 수로의 출현이 다같이 천상의 대신으로부터 국토 지배에 관한 신칙을 받고 자천 이강했다는 점. 2. 일본 서기 고사기와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말하는 천손과 육가야의 건설자들이 다같이 풋솜과 비단 이불로서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점. 3.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서 보이는 환촉, 환일, 구시후루와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말하는 구지가 모두 동일한 지명이었다는 점. 이와 같이 양자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솜과 이불 등에 쌓여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북방계 아시아족, 특히 알타이계 민족의 왕권 부여에 관한 주술적인 의례의 하나로서 행하여졌다는 점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북방 알타이계 민족이 그들의 수장을 선임할 때에 그 추장이 될 자를 부드러운 이불 위에 얹어놓고 여럿이 달려들어 강하게 흔들거나 이불 위에 높이 던져 그 자를 실신 상태에 빠지게 한다. 실신하면 속세의 추장이었던 그는 죽고 정신이 돌아오면 그의 신체에 천신 또는 일신의 령이 깃들어 천신의 아들 또는 일신의 아들로서 성스러운 사람이 돼 민족 혹은 종족의 수장으로서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이다. 일본의 천황이 즉위할 때에도 대상회라는 의식을 갖는데 그때 궁궐 안의 넓은 방에 8겹의 다다미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 잔다. 이것은 신과 함께 잔다는 것인데 이 순간 속인으로서의 그의 죽음을 의미한다. 즉 일본 서기 천손 강림기가 말하는 진상, 참된 자리, 복금, 이불을 뒤집어 쓰다
연역하는 것이다. 1시간이 지나면 소생한다, 잠이 깨인다는 것인데 이 사와 생 사이에 천신, 즉 일신이 그의 몸에 깃들어 이미 사람으로서 신성한 천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천황의 이 즉위에 관한 의례도 신인 합일이라는 주술적인 것이며 이것은 가락국왕 수로의 그것과 동일하다. 가락국왕 수로의 강림에 관한 신화와 일본의 천손 강림에 관한 신화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가락국으로부터 북구주에 건너온 외래민족의 천신강림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천손강림의 지를 일본 서기와 고사기가 환촉, 구시후루라 하고 있는데 구시후루는 가락국기가 말하는 구지촌과 동일한 곳이다. 구지로 일색화하는 북구주 지방 1. 북구주 정벌전에서 순사한 왕자 7인과 그 초혼 흉노 효도왕의 아들 김일제의 후손은 다산계였다. 일제는 그의 아우 윤과 함께 한무제에게 사로잡혀와 불과 100여 년 만에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수열 명의 고관 대작을 배출하는 등 일대 세력을 형성하여 대한제국을 침탈하였던 것이다. 편년 가락국기는 허왕후가 10남 2녀를 낳았다고 했다. 허후가 낳은 10자의 거취에 관하여 편년 가락국기는 1자는 거둥왕이 되었고 2자는 허씨로 사성하고 1자는 진례성의 성주로 봉했다고 했다. 그런데 1자를 진례 성주로 봉한다 한 점은 의문이다. 첫째, 편년 가락국기가 안고적의 무편년이라 했다. 또한 진례는 김해에서 불과 30리 거리인데 그러한 근거리의 지역에 왕자를 봉한다는 것이 일단은 의문이 된다. 이러한 의문에 진례 성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도 있지만 동국여지 승남은 진례성은 신라 때에 쌓은 것이다 했으니 그것은 가락국이 망한 먼 훗날의 일이다.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사 지리지 제2는 금주 유초연대 세전 거등왕 초선인이라 하고 또 7점 선인 승선 포금례라고 했는데 7점은 7인으로 간주되며 그 문제시되는 7인은 허후가 낳은 7자와 관련시 된다. 그러한 추측의 가능성에 관한 증거로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리 쌍계사 북쪽 20리 거리의 지점에 자리하였던 칠부람 유사기를 들 수 있다. 칠부람 유사기의 역 옛날 김해에 자리하였던 수로왕이 일찍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때에 서역 월시국의 보옥선사가 그의 인연이 동쪽에 있음을 관찰하고 자기의 누이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와 수로왕의 후로 만들었음에 허후가 아들 10인을 낳았다. 한 사람은 다음 때에 임금이 되고 두 사람은 사성 허씨하였고 7사람은 보옥선사와 함께 가야산에 들어가 도를 배우다가 방장산으로 옮겼다. 결혼 상원에 앉아 수년간 선공부를 하였다. 보옥선사가 그들의 공부가 숙련함을 보고 8월 가윗날 밤에 그들 7인을 거느리고 달 구경을 했다. 한 사람이 푸른 하늘 삼경밤 달은 밝고 밝아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 한 사람이 달은 와 중추에 가득 찼는데 바람 따라 8월이 서늘해 한 사람이 땅 위에 한 원을 그렸다가 발로써 지워버리니 네 사람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보옥선사가 지팡이로써 7사람을 쳐 흩어버리고 갑자기 깔깔 웃어댔다. 이로 인하여 오묘한 태도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가락국 태조 62년
AD 105년의 일이다. 칠불암 왕이 7 아들이 모두 도통했다는 말을 듣고 친히 행차하시어 보니 모두가 옛 모양과 같았다. 왕이 의심하니 7 아들이 모두 못 가운데서 7개의 황금색 몸뚱아리가 되어 나타났다. 왕이 신기하게 생각하여 수레를 멈추고 산 아래 2 궁을 창건했다. 일본 서기 천손 강림기는 굳이 김해에 자리한 가락국이 그들의 천손 수로왕의 손자 김선을 북구주에 보내는 광경을 다음 요지와 같이 기록했다. 1. 처음 고항 언령이 그의 손자 천진원을 위원 중국, 즉 오늘의 북구주 유명 해안지대에 보내려 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지방 토호들의 세력을 펴고 있었다. 고항 언령이 장수 천수일을 보내어 정복하라 했더니 천수일이 그 지방 토호인 대사 귀신에 흡수당하여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2. 다시 천치언을 보냈더니 천치언은 그 지방 토호인 현 구곡의 딸 하조이에게 장가들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고항살령이 노하여 무명치를 보내어 천치언을 살해했다. 3. 다시 경진주와 무응추를 보내어 비로소 위원 중국을 평정하였다. 이리하여 고항언령은 그의 손자 천진언은 화경경절을 북구주 웅본현 축자천유역의 지에 보내는 것이다. 드디어 고항언령이 안전한 자리와 피단 의금, 옷, 이불로써 황손, 천진언은 화경경절을 덮어 옥좌를 떠나 팔중훈을 해치고 존엄한 위세로서 길을 찾아 일향습 고천수봉에 하강하였다. 부, 보옥선사의 횡자. 그런데 이 보옥선사라 칭하는 중은 너무도 많은 자의를 벌여놓았다. 첫째, 고려승 이련은 허왕 후의 출자를 인도의 겐디스강 유역에 자리한 아유타국이라 했는데 이자는 인더스강 이서의 아라비아에 자리하였던 대월시국이라 했다. 이련은 허왕후를 아유타국의 왕녀라 했는데 이자는 허왕후를 자기의 누이라 했다. 이 중은 7인의 왕자를 모두 자신의 제자로 만들었다. 이 중은 7왕자가 도통한 해를 수로왕 62년, 즉 서기 105년이라 했는데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것은 이보다 400여 년 후인 버풍왕 15년 528년이다. 상견 제113 대승불교의 수입과 신라의 강국화. 또한 이 중은 오만 막심한 여러 소리들을 늘어놓았는데 그러한 횡설수설 중에서 한 가지 취할 바가 있으니 그것은 수로왕의 왕자 7인이 모두 이 칠불암사에 모셔져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다. 2. 초선 때와 초현 때는 별개의 것. 위에서 본 바 1. 김씨왕개가 말하는 거둥왕 김효연의 왕자 선이 선녀와 함께 구름을 타고 멀리 떠나가다. 왕이 왕도의 강가에 있는 석조암에 올라 선을 무르다. 그러한 광경을 돌에 새겨놨으므로 속칭 초선대라 하는 것이다 한 것과 2. 고려사지리가 전하는 김해에 초연대가 있다. 초연대가 고을 동쪽에 있다. 세칭 거둥왕이 이 대에 올라 7점 산인참을 불렀으므로 선인참이 배를 타고 오다. 그래서 초현대라 하는 것이다 한 것과는 다르다. 즉 거둥왕은 일본으로 왕노릇하기 위하여
일본 서기가 말하는 하늘나라의 배를 타고 구름을 헤치고 떠나가는 아들 선을 보내기로 했고, 또한 북구주를 정복하기 위하여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장도에 오르는 7인의 아우들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한 거등왕은 그 7인의 아우들이 전사 또는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리산 하 화계사 부근의 지에 제당 후일에 칠부람을 짓고 위령제를 지낸 것 같다. 거등왕은 또한 북구주의 전투에 전사한 7인의 아우들의 외로운 혼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왕도의 강물가에 초연대를 지어놓고 푸닥거리도 한 것 같다. 수로가 알을 깨뜨리고 나오는 날에도 푸닥거리를 했다. 그러므로 김씨 왕개가 전하는 초연대는 일본의 천손 강림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떠나는 거등왕자 선을 작별하였던 대요. 고려사 지리지가 전하는 초연대는 북구주 정벌전에서 전몰한 7인의 왕자들의 영혼을 불러들이기 위한 푸닥거리의 장소였다고 판연히 구별해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비고 김씨 헌원 대동세보가 전하는 편년 가락국기의 작초현대에 주는 구작 초선대라 했다. 그와 같이 확고한 초선대가 어떻게 하여 초현대로 그릇 알려져 초현대의 일명인 것 같이 취급당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억측이 서게 된다. 하나는 몽고가 고려를 복속으로 만들었던 당년에 달로 화적이라는 감국을 두었으며 원사 권 208 고려전. 그 당시 원이 한민족의 진취적인 용감성의 말살을 하기 위한 일시책으로서 김선에 관한 그러한 유적을 없애버렸으리라는 추측이며, 다른 하나는 왜구가 김해를 점령해 있었던 연대에 초선대를 없애버렸으리라는 추측이다. 정몽주는 김해가 우왕 2년 1376년에 왜구에게 점령당하여 온통 왜구의 거리가 되다 했는데, 왜구의 김해 점령은 10년간 계속되었을 것이다. 즉 과거 반세기간 증가일로를 거듭해오던 왜구의 세력이 왜구가 김해를 점령한 지 8년 후에야 최무선의 화약의 위력과 이성계의 운봉대첩 AD 1380년 내 효과로 비로소 후퇴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왜구가 김해 지방을 점령해 있을 때에 수로왕의 능을 파헤치고 궁전을 불사르는 등 갖은 행패를 부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가락과 구지로 일색화. 일본의 정사인 일본 서기는 가락국조 수로의 손자 김선의 그 소위 천손 광림을 신대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그 나라 전설의 순위 오차 또는 고사기의 구전, 서기의 편찬자인 비전 아래와 안말려의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 서기는 신대를 7대로 잡았는데 7대면 약 200년, 1대 30년이 된다. 일본 고고학은 고조선 인계 농경 문화가 야요이 문화의 시작을 기원전 200년경으로 잡고 있는데, 위의 두 면을 종합 관찰하면 일본 서기상의 인세의 시작은 기원 전후가 된다. 일본 서기는 인세의 상한을 서기전 660년으로 하고 그 맨 첫머리를 신락의 신무로 해놓았는데, 강상파 부시는 신무에서 개화까지 502년간은 가공적인 것이라 했다. 대화서반간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 219항. 그러나 신무 천황만은 실존인물로 보아야 한다.
신문은 대마도를 거쳐 북구주 능본현 지방, 즉 일본 서기의 천손 강림기가 말하는 위원 중국으로 들어간다. 수로의 손자 김선의 북구주 강림은 신무의 다음이며 그러므로 위원 중국에는 선착에 강력한 신라계 세력이 있어 가락국의 위원 중국 정복이 10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가락국 사람들의 이러한 북구주 대량 진출은 오늘날까지도 그에 관한 유풍, 유속, 유적이 상존하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든다. 가라빠 가락인 3천여 명이 상륙했다는 비명. 이종기 씨의 실지 답사에 의하면 가라빠 3천 명이 상륙한 곳에 그 비명이 있다 한다. 하동을 가라빠로 읽은 팔전대 사람들. 가라빠, 하동은 물과 친숙한 사람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이종기 씨의 답사에 의하면 웅본, 팔천대, 천손, 즉 김선이 하강한 위원 중국 지방 사람들은 하동을 가라빠, 가락인이라는 뜻이라고 읽는다는 것이다. 전개에서. 구지를 뜻하는 구를 신자들의 법복의 표식으로 하는 구주지방 사람들. 구주지방에서는 각 지방 신사의 제사를 지낼 때에 신주의 여, 즉 수레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구지지야, 구지지야를 힘차게 부르는데 시녀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라 한다. 이 믿고들은 천손의 탄생지인 김해, 귀지를 기념하기 위하여서인지 사진 91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자를 합비, 법복의 표식으로 한다. 6. 석탈해의 가락국 공격과 그의 실패. 삼국사는 석탈해가 처음 금관국에 나타났다가 뜻을 얻지 못하여 동쪽으로 온 것이 혁것의 39년 BC 19년이라 하고 그러한 석탈해가 바닷가의 일 노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학업의 정진 발탁이 되어 왕위에 오른 것이 62세 때 AD 57년이라 했으니 여기서부터 석탈해에 관한 기록은 모순과 환상의 투성이다. 이련의 삼국유사 탈해왕전은 가락국이 생겨나기 20여 년 전인 신라 남해왕 이연대 AD 4년에서 23년, 가락국의 건국 AD 42년에 석탈해가 큰 배를 타고 김해에 왔다가 재빨리 도망쳐 갔다고 했고 한편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는 수로왕이 건국한 다음 해에 석탈해가 수로왕과 싸우다가 패하여 물러갔다고 했다. 또한 석탈해의 장신에 관하여도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삼척이라 하고 탈해왕전에서는 구척 7촌이라 하고 삼국사 탈해 이사금 즉위 전기에서는 장신 구척이라 하였다. 이련의 탈해 이사금기가 그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여기서 역해보기로 한다. 탈해 이사금, 남해 이사금 때 AD 4년에서 23년에 가락국 바다 가운데 배가 와 정박했다. 가락국이 생겨난 것은 이보다 20여 년이 지난 서기 42년이다. 그 나라 임금 수로왕이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북을 울리고 시끄럽게 떠들썩하면서 맞아들여 머무르게 하려 했더니 그 큰 배가 나는 듯이 달아났다. 계리에 이르러 아진포에 당도했다. 이때 그 해변에 아진의 선조라 하는 노파가 있었다. 즉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만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바라다 보고 말해 가로되 이 바다에 우뚝 솟은 산이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까치들이 모여 우느냐. 배들을 끌어당기니 뭇까치가 한 큰 배에 모여들었다. 배 가운데 한 궤가 있었는데 길이가 20척이요 넓이는 12척이다.
그 배를 끌어다가 한 수리말에 두었다. 흉조인지 길조인지를 알지 못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맹세하니 벼랑간 궤짝이 열렸다. 단정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그 궤 안에 칠복, 금, 은, 유리, 호박, 산호등과 노비가 가득 실려져 있었다. 7일간 음식과 용도를 공급하니 비로소 말에 가로되 나는 본시 용성국의 사람이다. 제위 23년 AD 79년에 죽다. 머리뼈의 크기가 둘레 3척 2촌이요 신장이 9척 7촌이다. 이려는 가락국기에서 석탈해의 키가 3척이요 머리의 둘레가 1척이다 했다. 삼국사와 삼국유사의 일관된 위장 방식은 석탈해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가락국에 쳐들어갔다가 패하여 도망쳐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보다 13년 전인 탈해 이사금 9년 AD 65년에 가락국에서 쳐들어온 기말지의 난으로 인하여 국호를 계림으로 바꾸는 등 대소동을 일으킨 끝에 석탈해의 활동으로서 전국의 안정을 얻어 신라 측이 일대 공세를 취하여 가락국의 왕성에까지 쳐들어가 가락국기가 말하는 바와 같이 탈해가 매가 되면 수로가 독수리가 되고 탈해가 참새가 되면 수로가 새매가 되는 등의 승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석탈해가 패하여 달아난 것이었을 것이다. 신라국의 왕권과 국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석탈해의 김해 진출과 그 참패를 실사보다 20여 년간 끌어올려 그것을 신화적으로 위장해 놓았을 따름이요. 사실은 탈해 이사금 21년 AD 67년에 그러한 전투가 행해진 것이다. 이 기록 중 황산강은 낙동강의 고지명이요. 김해는 황산강의 어귀에 위치해 있다. 7. 신, 양국의 사투와 수로왕의 재패. 석탈해의 김해 진공으로 참패한 신라국은 심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한 사실을 제5대 파사왕기가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파사왕 8년 추 7월 영을 내려 말해 가로되 짐이 덕은 부족하나 이 나라를 갖게 되었다. 서쪽에는 백제가 있고 남쪽에는 가야가 있다. 덕이 부족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위력이 부족하여 적을 겁나게 하지 못하니 마땅히 성을 쌓고 수리하여 적의 내침에 대비하라. 이달에 가소, 마두 두 성을 쌓았다. 가소, 마두는 오늘의 거창군 지방. 이와 같이 하여 계시된 가, 신, 양국 간의 전투는 가야 측의 공세와 승리로서 10여 년간 계속되었다. 파사 이사금 18년 그는 신라가 가야를 공격하려 하니 가야가 사죄하였으므로 가야의 공격을 정지하다 했지만 사실은 그와 달랐다. 즉 다음 기록에 의하면 이때 금관 국주 김수로가 신라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던 것 같다. 파사 이사금 23년 추 8월 음집벌국이 실직곡국과 지경을 다투다가 왕에게 중재를 청해왔다. 왕이 처리하기 어려워 말해 가로되 금관국주 수로왕이 나이도 많고 지식이 많으니 초대하여 물어봄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수로왕이 제가를 내려 개쟁의 지 음집벌국의 영유로 하라. 드디어 파사왕이 육부의 추장들에게 명령하여 수로왕을 위하여 향연을 베풀었다. 5부는 모두 출장에 출석했는데 오직 한기부의 추장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의 부하를 참석시켰다. 수로왕이 크게 노하여 노복 탐하리에게 한기부의 주인 보제를 살해하라 명령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가락국주 김수로와 신라와는
석탈의 일에 40여 년간 전투를 벌여온 적대국이다. 그러한 적국의 주를 모셔다가 이토록 내정 간섭적인 권한을 행세하게 하고 있으니 이는 이 연대에 신라가 가락국의 속국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노 타마리가 보제를 죽이지 아니하고 음집벌국의 주인 타추간의 집에 도망쳐가 있었다. 파사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 노복을 내놓으라 했으나 타추간이 그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파사왕이 하여 병을 보내어 음집벌국을 공격하니 음집벌국의 주와 그 백성이 모두 신라에 항복하였다. 또한 실직, 압도, 이국의 왕도 와서 항복하다. 파사왕이 분리하여 신라가 김수로의 제압하에 서게 되자 다음 때에 지마왕이 그 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가락국 일대 공격전을 폈다. 신라 지마 이사금 5년은 가락국주 김수로왕 75년이며 파사 이사금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증손이요 지마 이사금은 파사의 아들이다. 이 15년간의 사투에서 가락국이 완전히 승리하여 가락국의 강세가 떨쳤으니 그러한 사실을 미수 허목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신라 지마립 AD 112년 대가락 폐어 황사나 시국 익시 기지동지 황사나 북지 대량주 서북지 거타주 오늘의 거창 백제지계 허목 가락 국기 8. 포상 8국의 침공과 가락국의 약화 반세기에 걸친 가락국의 성세도 포상의 8개국이 연결하여 침공해 옴으로써 좌절되었다. 즉 신라 나해왕 16년, 22년 남해안상에 자리한 8개국이 가락국을 공격하니 견디지 못한 가락국이 신라의 구원을 청하였다. 신라 나해왕이 태자 우로와 이벌찬 다음에게 명하여 육부의 장병을 거느리고 가 포상 8국의 군을 격퇴하고 그들이 사로잡은 바 가락국인 6,000명을 탈환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상대적인 지위가 급락한 가락국이 왕자를 신라의 볼모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나해왕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아들. 9. 강개토 대왕의 남친과 가, 신, 백, 삼국 동맹. 고구려 제19대 광개토 대왕은 신라 내무왕 38년 391년 그 서울 남만주 지반현 1900년대 지명 환도성에서 군을 발하여 백제를 고역하여 서로는 황해도 예성강 이북에 18개 성을 빼앗음과 동시에 강화도를 공격하여 강화도를 입수하고 동으로 군을 돌려 신라를 고역하여 내물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실성을 볼모로 잡아갔다. 이 무렵 가락국에서는 비정,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그르침이 계속되었으니 그러한 사실을 김해김씨 선원 대동세보가 전하는데 가락국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좌지 원년 아첨하는 계집을 하산도에 버리다. 사략에 의거하면 왕이 아첨하는 천한 계집을 얻고 또한 그 병려의 무리를 기용하였음에 나라가 대란에 빠졌다. 이를 틈타 신라가 도모하려 하였다. 신하 박원도가 간하니 왕이 뉘우쳐 계집을 하산도에 버리다. 고구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가야, 신라, 백제의 삼국 군사 동맹을 맨 먼저 말해주는 자는 김해김씨 헌원 대동 세보에 수록되어 있는 그 구보의 다음 구절이다. 이리하여 남한의 삼국이 협력하여 북방의 고구려의 공격에 저항하게 되는데 그 두드러진 사례가 신라 소지왕 3년기의 다음 사항이다.
소지 3년 481년 3월 고구려 여말갈 입북변 취오조 등 칠성 우진군어 미질부 아군 여 백제 가야 구병 분도 어지 적 패퇴 추격파 진이 하서 참수 천여급 삼국사. 이 기록 중 호명은 강원도 회양지방이며 미질부는 역시 그 부군으로 추측된다. 육가야는 이토록 역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또한 가야는 꼴이 오척이 되는 흰 꿩을 신라 소지왕에게 보내고 다시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신라 버풍왕 8년에 즉 위한 구형왕이 버풍왕에게 혼인을 청하니 버풍왕이 이찬 비조부의 딸을 시집 보냈다. 이 혼인관계를 윤년 가락국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구형립 2년 계묘 523년 춘 3월 북가락왕 유사청혼 신라왕이 이찬 비조부 부기치